안녕하세요. 아파트 인사이트입니다. 오늘 광명 자이더샵 포레너 아파트 무순위 분양으로 두 개 세대 나온 것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양 정보부터 좀 간단하게 볼게요. 우선 경기도 광명시 거주하시는 분만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전매 제한은 2023년 5월로부터 3년이 적용돼 있습니다. 지금 2026년 4월이잖아요.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5월이 넘어갈 거기 때문에 전매 제한은 없다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실거주 의무 기간도 없으니까요. 당첨 받자마자 파실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대신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되지 않은 단지입니다. 4월 27일 날 특별 공급이 있고요. 4월 28일 날 일반 공급 접수받습니다. 한 주 뒤인 5월 4일 날 당첨자 발표가 있겠고요. 요번에 총 두 개 세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용 39 타입인데요. 일반 공급으로 한 세대가 나왔고요. 기초 분양가는 4억 3,680만 원입니다. 여기 옵션 금액을 더 해야 돼요. 다음으로 49 B타입인데요. 생애 최초 특별 공급으로만 한 세대 나왔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5억 5,880만 원입니다. 예, 지도로 보면 경기 광명시가 이제 경기 남부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서울하고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서울로 편입이 된다 어쩐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죠.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남북으로 긴데요. 가운데 산이 있어서 그렇고요. 남쪽에 이제 투스텍스 광명병원도 있죠. 지역에 이케아나 코스트코 광명정도 있고요. 중앙대학교 병원도 있습니다. 이쪽 지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위쪽에 기아자동차 광명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위쪽으로 이제 철산, 하안, 소아 이쪽이 광명 원도심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7호선 라인 따라서 있는 게 광명 뉴타운이 되겠습니다. 예, 좀 더 자세히 보면 광명 자이 더샵 포레나 아파트도 광명 뉴타운에 있고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천을 따라서 북쪽은 구로구, 동쪽도 구로구인데 요 아래쪽 삼각형 지역만 광명입니다. 인근에 지금 뉴타운 사업 통해서 대단지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트리우스나 센트럴 아이파크 그다음에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도 입주했고요. 후보에 뭐 다른 아파트들도 더 입주할 예정입니다. 단지가 지금 총 3 대로 나눠져 있습니다. 1 단지, 2 단지, 3 단지인데요. 아무래도 1 단지가 가장 크고요. 3 단지는 2 개도 소형 평형 위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광명 1 알구역 재개발한 단지고요. 3,585 세대로 현 시점에서는 뉴타운에서 가장 큰 단지입니다. GS건설, 포스코에이지, 한화가 공동 시공했고요. 용적률은 300%로 거의 꽉 채웠고 건폐율도 20%가 넘고 조금 높은 편입니다. 2025년 10월에 이미 입주해서 거주하고 있는 단지고요. 요번에 모순이 당첨되신 분들은 올해 5월 이후에 입주도 가능하십니다. 총 세대 단지 28개 동이고요. 지하 3층부터 38층까지 지어졌습니다. 모순이 분양 두 개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고요. 세대 층고는 2.3m로 조금 낮은 편입니다. 주차 대수의 경우는 이렇게 단지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몇 단지에 얼마가 가능하냐 이게 중요한데요. 1 단지가 1.17대, 2 단지가 1.15대, 3 단지가 1.06대인데요. 아무래도 주차 대수는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1 단지 북쪽은 포스코 이엔스가 시공했고요. 1 단지 남쪽은 GS건설이 시공했습니다. 2 단지는 한화건설이 통으로 시공했고요. 3 단지 역시 포스코 이엔스가 통으로 시공했습니다. 교통 환경 살펴보면 1 호선 대봉역까지 1km 정도, 7 호선 철산역까지 한 2km 정도 위치해 있는데요. 예, 그래서 대봉역까지는 단지 북쪽에서 버스 타고 한 15분 정도 걸리겠고요. 7 호선 철산역까지는 단지 남쪽에서 버스 타고 한 15분 역시 걸리겠습니다. 교육 환경 살펴볼게요. 단지 내에 시립 어린이집이 두 곳 있습니다. 1 단지 하나, 2 단지 하나 있고요. 1 단지의 경우는 이제 104동, 105동 사이에, 2 단지는 208동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 단지는 따로 없어요. 초등학교는 광명동 초등학교로 배정을 받는데요. 단지 바로 옆에 초등학교 신축 계획이 존재하긴 합니다. 그래서 광명동 초등학교까지 1 단지는 12분, 2 단지는 16분이 걸리는데요. 이 바로 옆에 광명 크루스 아파트 단지 내에 초등학교가 하나 지어질 예정인데요. 요게 사실은 여러 문제로 지어지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지금 일조권, 그러니까 해가 안 든다. 바로 앞에 광명 아파트 때문에 해가 안 든다. 그래서 못 지어졌는데요. 최근에 좀 아이디어를 내서 저층부에 한 4-개 층 정도로 어 공동 시설을 만들고 4 층부터 이제 초등학교를 지으면 이제 일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냐. 이런 아이디어가 제시가 돼 가지고요. 초등학교가 신설될 계획이 있습니다. 절차 밟고 있고요. 중학교는 광명 국정학교로 배정을 받습니다. 1 단지에서는 걸어서 4 분, 2 단지에서는 걸어서 8 분이니까요. 중학교는 굉장히 가까운 편입니다. 고등학교는 광명시 내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서 배정을 받겠고요.
단지 환경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면 전체 단지가 3 개로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단지가 가장 크고 3 단지는 2 개도 거의 임대 세대 위주고요. 단지 내 고저차가 좀 존재한다는 점이 단점이에요. 그래서 단지나 동별로 지하 층수가 좀 달라지는데요. 요게 지금 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냐면 지금 주차 대수가 세대당 1.1대 정도로 되게 적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는 동 앞에 주차를 못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101동 앞에 사는데 주차를 110동 앞에 해야 될 수도 있죠. 근데 동별로 좀 고저차가 있기 때문에 지하 층수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1동은 지하 1층이 있는데 107동은 언덕 아래에 있어서 지하 1층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101동과 107동을 좀 오갈 때 다소간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 계단식과 복도식이 혼합된 단지여서요. 요번에 무순위로 107동에 한 세대, 이 107동에 한 세대 나왔는데요. 107동에 나온 세대는 복도식 구조입니다. 제가 로드뷰 사진을 좀 가져와 봤어요. 이게 잘 나타날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지금 1 단지하고 2 단지 사이인데 요렇게 뒤로 올라가다 보면 이제 언덕이 좀 심하게 이렇게 보이죠. 여기는 이제 7 호선 철산역 에서 단지로 오는 길인데요. 여기도 보시겠지만 이렇게 언덕이 좀 심합니다. 이건 2 단지하고 3 단지 사이에서 209동 있고 301동 있죠. 사이에서 쓰이는 건데요. 그러니까 천 쪽인데 요쪽을 경사가 많이 급합니다. 그래서 단지 내에 이렇게 좀 언덕이 있고 요런 점은 단점입니다. 그리고 단지 내에 시립 돌봄센터가 설치가 되는데요. 1 단지에 설치되어 있고 초등학생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그리고 광명 뉴타운 단지 중에서 좀 유일하게 목동 하원가 차량이 진입한다고 해요. 왜 이 단지만 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단지만 들어온다고 합니다. 단지별로 커뮤니티 구성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1 단지에 주로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보시면 이제 여기 파란색으로 칠한 여기가 목동 화원가인데요. 여기서 이제 차량으로 더샵 포레너 아파트까지는 차량 운행이 된다고 합니다. 커뮤니티 시설 살펴볼게요. 우선 1 단지입니다. 독서실, 뭐 오픈 스터디룸, 북카페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 마련돼 있고요. 피트니스 클럽, 필라테스, GX, 사우나, 골프 연습장 같이 커뮤니티가 좀 크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단지의 경우는 커뮤니티가 좀 축약으로 돼 있는데요. 근데 있을 건 다 있습니다. 뭐 골프 연습장, 독서실, GX, 필스테이스, 사우나 다 있고요. 3 단지는 따로 커뮤니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번에 2개 새로 나온 거 그냥 정보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39B 타입 39 타입이고요. 107동 505 세대입니다. 일반 공급으로 한 세대가 나왔고요. 기초 분양가는 4억 3,680만 원입니다. 107동 1 단지에 있고요. 가장 남쪽에 있는 단지여서 7 호선 지하철역까지 가까운 편입니다. 107동은 주로 소형 세대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도식 구조입니다. 505호기 때문에 저층 세대고요.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지금 깜빡거리는 부분이 향후에 발코니가 확장돼서 거실로 바뀌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은 2 개고요. 화장실은 하나의 구조입니다. 그 거실, 주방이 현관 앞에 또 일렬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거실과 주방이 따로 분리가 되지 않은 구조입니다. 정리해보면 39 타입, 방 2개, 화장실 1개, 투베이 구조고요. 주방과 거실이 따로 분리가 되지 않은 설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샤워부스 대신에 욕조가 적용이 돼 있어서요. 소형평형인데도 욕조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침실 일반 앞에 발코니가 있었죠. 근데 여기는 사실상 세탁기를 놓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세대 내에 따로 세탁기 놓을 공간이 없어요. 보통 이런 소형 평수 같은 경우는 주방 옆에 세탁기 놓을 공간을 딱 하나 마련해 주긴 하는데 여기는 그게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107동 505의 경우는 옵션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도 돼 있고요. 뭐 주방 스타일업, 바닥재, 시스템 에어컨, 광파 오븐, 인덕션 들어가 있어서요. 옵션만 2,2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계약금은 5월 8일 날 4,596만 6천 원 납부하셔야 되겠고요. 옵션을 포함한 잔금은 이제 5월 초부터 6월 초 사이에 납부하셔야 되겠는데요. 4억 1,369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9빅 타입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최초 특별 공급으로만 한 세대 나온 타입이고요. 기초 분양가는 5억 5,880만 원입니다. 이 단지 가장 북쪽에 있어서요. 지하철역까지 그러니까 7 호선까지는 거리가 먼데 1 호선까지는 가깝겠고요. 아무래도 천 조망이 가능한 세대입니다. 207동이고요. 역시 505호기 때문에 상당히 저층 세대입니다. 발코니의 경우는 49B 타입의 경우는 아래쪽 위쪽으로 다 발코니 확장이 돼서요. 실사용 면적이 많이 넓어집니다. 방은 그리고 이제 현관이 보통은 이제 집에 아까 39 타입의 경우는 이제 북쪽에서 들어오는 구조였잖아요. 근데 여기 서쪽에서 들어오는 구조여서요. 좀 거실과 주방이 좀 분리가 될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방은 2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층실 2번이 보통 이렇게 복도식 세대의 경우는 소형평형들은 층실 2번 위에 있는 창문을 열면 이 야외가 아니고요. 이제 복도나
단지 내부, 그러니까 건물 내부가 보이는 창문이어서 사실상 창문이 없는 방인데 여기도 지금 이게 야외랑 연결되어 있는 창이거든요. 그래서 현관이 서쪽에 있는 이유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괜찮은 세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장실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안방에 드레스룸도 들어있는 점이 인상적이네요. 그리고 주방, 식당, 그다음 발코니가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요. 주방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렇게 봐서는 오히려 거실보다도 주방이 넓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49피 타입 방 2개, 화장실 1개, 투베이 구조입니다. 소형 폐용 중에 양방향으로 창이 모두 외부와 연결되어 있는 점,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주방 공간 넓고요. 침실 1번, 안방에 드레스룸이 있는 게 장점입니다. 요 세대에는 발코니 확장은 무상인데요. 옵션이 시스템 에어컨만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가가 467만 원이고요. 계약금은 5,634만 7천 원, 잔금은 5억 7,112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세 비교 시간인데요. 즉 분양가가 39 타입은 4억 5천, 49 타입은 5억 6천이었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 트리우스 광명 아파트하고 좀 비교해 볼게요. 아무래도 가장 동질성이 높은 단지인데요. 이 같은 경우는 2024년에 입주했고요. 전용 36 타입만 있습니다. 소형 세대가요. 36 타입 실거래가가 지금 4억 중반에서 5억이 조금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트리오스 광명 아파트 남쪽에 있고요. 광명 4호역하고 조금 가까운 단지여서요. 아무래도 자이던샵 포레나보다는 조금은 더 인기가 있는 단지이기도 합니다. 여기 똑같이 39 타입, 49 타입이 있어서요. 실거래 가져왔습니다. 작년 11월에 입주한 단지인데요. 올해 6월에 39 타입은 6억 5,700, 49 타입은 3월에 8억 9,900, 그러니까 9억이 조금 안 되죠. 그 가격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예, 전세랑 월세가도 좀 살펴볼게요. 우선 전세의 경우는 39 타입은 3억 7천, 49 타입은 4억 7천이고요. 월세의 경우는 39 타입은 5천에 140, 그다음에 49 타입은 작년 계약분이긴 하지만 2억에 80만 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39 타입은 2억, 전용 49 타입은 3억 이상의 좀 안전 마진이 확보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총평을 해 드리자면 최근에 이제 대단지 신축 아파트 내에 있는 소형 폐형들이 있잖아요. 오늘 살펴본 39, 49 타입 같은 거. 요런 거에 대한 수요가 높고요. 광명 지역은 아무래도 서울하고 가깝기도 하고 해서 전월세 수요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메리트가 있는 단지라고 할 수 있겠고요. 몇 가지 거리가 있는 점이 조금 아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1 호선이나 7 호선 모두 도보로 이용하기는 좀 멀고 버스 타고 이동해야 되는 거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근 지역에 아직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 지역 전체가 재개발이 완료될 때까지는 쪼끔 다소간의 정신없고 복잡한 면도 있겠고요. 아까 지도상에서 보셨겠지만 요 더샵 포레나하고 이제 바로 옆에 있는 트리우스 광명 사이에 도로가 아직 완전히 개통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쪼끔 돌아가야 되고 그런 단점은 있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단기적인 단점이에요. 청약 전략은 간단합니다. 광명 거주하고 있으면 무주택자라면 무조건 넣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49비 타입은 생애 첫 뚜껑이 있었잖아요. 이게 생애 최초이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 내 생애 한 번의 기회를 날리는 게 맞냐.' 이렇게 고민을 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써볼 만한 단지라고 생각합니다. 요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3억 이상 시세차익을 볼 수 있으면. 왜냐하면 새 생애 최초가 되더라도 뭐 정말 로또 분양이라고 하는 시세 차익이 수십억씩 나는 단지는 그 가점이 만점 가까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당첨되기가 어려우니까요. 요쯤에나 생애 최초 특공을 한번 써볼 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래서 광명 자이 더샵 포레노 아파트 무순위 일반 분양 2개 세대 나온 거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